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 본격 주제를 논하기에 앞서 부정선거 관련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상당히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국의 미시건 대학의 월터 미베인 교수가 과학적인 통계 분석 방법을 통해서 특히 사전선거의 부정선거 의혹이, 조작 의혹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오늘 그 박성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통계학 권위자죠.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번 21대 총선의 사정선거에서 부정선거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제시했는데요. 이 두 교수분을 통해서 이 재검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이 보다 더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은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했고, 한 분은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 인위적 조작이 있을 가능성을 크게 제시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국민적인 의구심은 더 커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재검표를 통해서 이 국민적 의구심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 주제를 논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 언론이라든가 또는 어떤 논평가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얘기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이렇게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데이터를 통한 그 부동산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제한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터를 통해서 과연 현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 변화율을 보여줍니다. 즉 전년도 같은 월 대비해서 얼마만큼 이 실거래 가격 지수가 변했는지 그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실거래 가격 지수는 2017년도 11월을 100으로 놓고 얼마만큼 변했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중앙에 있는 점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선의 좌측은 취임 전, 즉 박근혜 정부 시절이 되겠고 우측은 현 정부 시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에서 빨간색은 지방에 대한 실거래 가격 지수 변화율이고 파란색은 수도권에 대한 것입니다. 자, 보시면 자,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이 수도권하고 지방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가 거의 뭐 같이 움직였다고 봅니다.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그런데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자,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에서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는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2020년 1월 달에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에 대한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현 정부가 들어서 하락했습니다. 하락을 하다가 가장 최근에 이제 2020년 1월 달에 이제 1.8%로 상승했는데, 자,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이 오르고, 지방에 대해서는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이 떨어지는, 이렇게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그 격차가 더 악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 하면은 우리가 서울을 빼낼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는 그 전국적인 걸 본 거고, 이번에는 서울만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 변화율입니다. 전년도 같은 월 대비해서 얼마큼 변화했는지를 보시는 건데, 현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아까 전국 그 트렌드하고 동일하게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은 증가했고 좀 내려갔다가 다시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서울을 다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서부권, 그다음에 도심권,
동부권, 서남권, 동남권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바로 동남권 안에 이제 강남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자, 알겠어요? 이 동남권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5개 권역별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 변화를 보시면, 자,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이 바로 강남이 포함되어 있는 동남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남이 포함되어 있는 동남권은 현 정부 들어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또 2019년도에는 또 확 내려갔다가 다시 2020년도 초에는 다시 또 확 오르는, 이렇게 그 변동폭이 아주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권역은 이 동남권, 강남이 포함되어 있는 동남권에 비해서는 그 변동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현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을 많이 폈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가장 큰 변동폭을 보이는 것이 바로 강남이 포함되어 있는 동남권에서 그 변동폭이 컸다. 즉, 강남은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가격 변동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광역시별로 어떻게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가 변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 대구, 울산, 즉 이 경상도권에 대한 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은 바로 대구 것이고, 파란색은 부산 것이고, 그 다음에 연두색은 울산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 변화를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부산과 울산은 현 정부 들어서 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2020년 1월 달에 이제 좀 상승을 했죠. 그리고 대구의 경우에는 그 현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도 약간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그 증가 추세가 현 정부 들어와서 2018년 중반까지는 즉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중반 이후에는 하락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대구의 경우에도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그 추세를 유지하다가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다시 하락하는 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핌에 따라서 부산, 대구, 울산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는 하락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천, 대전, 광주 광역시에 대한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이 이제 광주 것이고, 연두색이 대전이고, 파란색이 인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현상은, 인천은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아까 다른 그 경상도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좀 증가했고, 근데 여기 재밌는 특징적인 게 바로 다른 광역시들은 대부분 현 정부 들어와서 그 부동산 정책을 피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 광주의 경우에만 보시는 것처럼 2018년 후반기에 보면은 크게 12.2%까지 크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승했다가 이제 이후에 차차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광주의 경우에만 현 정부 들어서 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가 증가했다. 참 독특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즉, 광주의 경우에 그 부동산 현 정부가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했다는 것은 어떤 이제 수요가 늘었겠죠. 뭐 거기에 제가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떤 그쪽에 주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수요가 많아서 거기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또는 그쪽이 어떤 광주가 개발될 것이 많아서 거기에 어떤 투기 수요가 몰려서 하여튼 투기 수요도 하는 수요가 되겠죠. 그 수요가 증가해서 아파트 가격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전의 경우에 보시면 현 정부 들어와서 하락하다가 최근에 2019년도 후반기를 접어들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현재 2020년 1월 달에는 15.8%까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 다세대 주택의 경우 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파란색은 수도권 것을 나타내고 빨간색은 지방에 대한 것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도 보시면 아파트 경우와 동일하게 현 정부 들어와서 지방 것은 하락을 하고 수도권 것은 정부가 들어온 직후에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다가 2018년도 후반 쪽으로 가서 증가했다가 다시 하락하다가 최근에 다시 크게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현 정부 들어와서 수도권과 지방의 연립 다세대 주택의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 경우에도 지방의 경우 많이 하락했다. 즉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악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그 많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증가하고 또 연립 다세대 주택의 가격도 어느 정도 좀 증가하고 반면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가격과 연립 다세대 주택 가격은 크게 하락해서 수도권과 지방에 이런 어떤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아파트라든가 또는 연립 다세대 주택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큰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 재산 가격이 더 벌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빈부의 격차가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아서 서민이 좋게 하기 위해서 정책을 폈는데 그 결과 오히려 지방은 더 가격이 떨어지고 수도권은 더 증가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본 어떤 산발적인 그런 자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 또는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확실하게 잡았다. 또는 정책을 잘 펴서 부동산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나온 데이터를 쭉 보시면, 거시적으로 쭉 보시면 이 정책이 상당히 큰 미스테이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광역시별로 제가 아파트 매매 가격을 제시했는데 쭉 트렌드를 좀 보여드렸죠. 최근 트렌드도 보여드리고 혹시 아파트 매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이 자료가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